협력하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약성. 여러분 이제 두 가지 하나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질문, 두 종류의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A 질문과 B 질문.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또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래요? 고등학교는 어디에서 다니셨고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작년 여름엔 뭘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군가요? 이런 질문과 다른 종류의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구슬이 있다면 당신은 뭘 알고 싶으세요?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 그것을 이루지 못했나요? 일생 최고의 성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혼자 노래를 부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나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두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질문은 둘 다 물론 개인적인 정보지만 하나의 질문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그냥 보통 평범한 질문들이고요. 다른 하나의 질문은요. 좀 뭐랄까 내면 세계 깊은 내면 세계의 것들을 말해줘야만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두 차이점은 하나는 이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던져준 질문은요. 질문을 받는 사람이 좀 불안해지거나 또는 좀 식은땀이 나거나 또는 대답을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또는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또는 긴장하게 되는 둘 간의 사이에서 긴장하게 되는 그럴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 거죠. 불편하면서도 진솔한 고백을 이끌어내면서 관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주게 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을 오고 가면서요. 비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실제로 결혼에 꼴이 난 커플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단계의 이제 관계, 인간관계, 조직 안에서의 인간관계든 뭐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던 뭐 여러 가지 어느 단계에 딱 이르면 어떤 그 사람 간의 취약성, 상대의 취약성과 나의 취약성이 협력이나 신뢰를 만들어내는데 촉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 사실을 감지하지만 근데 무심코 지나가기도 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과정이 집단에서 소통이나 신뢰를 부르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누가 했냐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직행동론 교수 제프 폴저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 이론의 그 근저의 핵심적인 그 활동이 뭐냐면 취약성을 노출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되게 신뢰라든지 협력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이렇게 과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약점이 있고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 이런 확실한 신호를 상대방한테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누구나 불편해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단계로 조직 안에서 그런 문화가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조직행동론 교수의 제프 폴저가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서 제시한 겁니다. 반면에 인간이 자기의 취약한 부분들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려고 하고 매 순간 관계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감 같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협력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 역시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오고 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교수가 이러한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이 메커니즘이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취약성을 노출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약성을 노출한 것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감없이 취약성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약점을 받은 사람이 역시 그것을 밝힐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척 자기는 숨기고 가장을 할까요? 이 둘의 행동을 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는 협력과 신뢰로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이러한 신호들이 집단을 관통하는 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되게 잘 포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취약성이 노출을 누군가 시키고 그걸 받는 사람이 같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교감을 하고 서로 신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집단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이런 메시지를 막 전달합니다. 아, 나도 모르니까 도와줘. 나도 널 기꺼이 도와줄게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교감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서로 간의 어떤 문화들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도 좋다라는 합의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폴저가 설명하는 이러한 소통 방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취약성 고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진정성 있는 태도와 열린 마음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장 내밀하고 취약한 부분이 협동과 신뢰를 쌓아 올리는 머릿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대체로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A가 취약성 신호를 보내요. 또 B가 그 신호를 감지합니다. 다시 B도 자신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달하죠. A가 그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취약성을 공유하자는 합의가 세워지고 A와 B 사이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협력이라든지 소통이 되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자신의 권위를 던져버리고 취약성을 내보이고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노출했을 때 상대방이 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취약성을 보여주는 어떤 순간에 통상 협동의 의지를 꺾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협동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포인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취약성과 협동 사이의 연결고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도 그게 공명 형상을 일으켜서 누군가 취약성을 노출해서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같이 취약성을 노출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점은 취약성의 고리가 신뢰와 친밀감을 촉발시켜 사람들 모두에게 전이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이제 전염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조직에서 소통이나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과 또는 돈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돈이 들어요. 이런 노이즈, 조직 안에서의 노이즈 또는 협력이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비용은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진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의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사실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을 맥락에서 이제 파악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냥 고정관념이나 그냥 자동적 사고들로는
신뢰가 만들어져야 취약성을 노출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신뢰가 쌓여야 나의 어떤 약한 부분들도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맥락에서 이해하라는 말은 뭐냐면, 신뢰라는 건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에는 거꾸로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취약성이 바로 신뢰가 만들어지기 선행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미지의 세상으로 또는 미지의 비즈니스로 내가 모르는 것들 또는 뭔가 이렇게 낯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도약할 때 견고한 신뢰의 기반을 쌓는데, 중요한 점은 내가 취약성이 노출되고 상대방도 취약성이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신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 교수가 또 이 이론이 전달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주의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취약성을 노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약성을 노출했을 때 그것을 감지한 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신뢰가 만들어지느냐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점이 이 이론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협력이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경영자들이 인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인지가 되면 이렇게 조직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